네, 2월 1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방 된통 얻어 맞았습니다. 이 4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안겨주는 것 같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준의 FOMC 결과가 등장을 하고 나서 된통 얻어맞고 지금 그래도 4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질지는 아직 단언을 하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이슈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한방 된통 얻어맞고 지금 조금 다지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이슈라는 게 워낙 지금 빤히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이번 FOMC 때는 당연히 동결이고 3월도 간단치 않을 거다. 빨라야 5월이다. 그런데 5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딱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그래도 의미부여가 되는 것은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긴축 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라고 파월 의장 멘트가 나와준 것은 상당히 의미부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일종의 선언을 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올해 안에는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스탠스가 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사가 3월인데 3월과 관련해서는 3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보증하는 수준으로 확신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3월까지 해봤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5월, 최소한 좀 양보를 해도 5월이고 5월에 까지 딱 봤는데 애매하다 그러면은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반기에 한 두세 번 정도, 많게는 세네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상황. 이 정도가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건데 시장에서 그렇게 바랬던 조기 금리 인하 이번을 포함해서 한 3월부터 이번은 어렵더라도 3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 거기서 지금 시장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증시도 암호화폐도 이런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한 방 얻어 맞았다. 특히 이제 금리를 비롯해서 거시경제 지표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제대로 얻어 맞았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긴 단행될 것 같은데 데이터만 확인되면 단행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뉘앙스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나와 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어쩌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되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4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제 거치게 되기 때문에 반감기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을 그런 상황에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단행된다라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유동성의 흐름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월 정도에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 되게 재미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시어스 리서치 책임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금리 결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고용, 또 CPI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거시 지표에 있어서 더 예민하게 비트코인이 반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반감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 4월 반감기를 거치면서 1년 반 정도 뒤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반복성을 토대로 한 전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신고가 달성이 올해 안에 2024년 안에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더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이슈가 만약에 더 완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실제로 두어 번 정도 단행이 됐을 때 과연 올해 안에 어떤 재미있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시점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3월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5월, 6월, 7월 요 사이에 1차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좀 재밌는 상황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크립토커런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유념해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게,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곧장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자산시장,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자산시장에서도 반등 내지는 급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긴 한데, 이건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브하다고 봐요. 지금 이미 금리 역전이 지금 7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예요. 그래서 미국이 내린다고 같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가 거의 지금 세계 글로벌 원탑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춘다? 요건 이제 골로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한계성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고, 덜어는 또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 양반이 지금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이 많은데, 아무튼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서까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오토매틱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 3대 경제 주체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좀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를 너무 어떤 나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아예 세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투자 스탠스를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그리고 3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뉘앙스, 이런 것 때문에 한 방 얻어맞고 지금 42,000달러 초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38,000달러에서 48,000달러까지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거고 반감기 전에 아마도 48,000달러 부근을 향한 랠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감기 패턴 있잖아요. 패턴 우리가 좀 이따 짚어볼 건데, 반감기가 됐다고 곧장 반등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이 발생하고 통합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는 어떤 역사적인 반복의 패턴성,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반감기 전에 그래도 48,000달러 부근의 어떤 지금의 로컬탑에 대한 리테스트 있을 걸, 그리고 나서 빠질 거야. 조정 과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를 통한 신고가 달성,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44,000달러 리테스트가 진행이 됐고, 이 주간 종가가 이 위에서 형성되는 게 지금 중요하다. 만약에 주간 범위로 봤을 때 41,300달러 요 위에서만 유지를 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는 그냥 노이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간 단위 범주로는 41,300달러에서 44,000달러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감기 전까지는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고, 박스권의 상단 저항이 44,000달러, 그리고 반감기 직전에 48,0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 뭐 이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로컬탑에 대한 리테스트, 다시 말해서 48,000달러, 49,000달러 이 정도까지 한번 돌파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겪으면서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의 전 단계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르내림에 있어서 어느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급격해요. 폭이 큰데 다음 목표는 나는 35,000달러에서 36,000달러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번 더 반등을 하긴 해줄 건데, 그리고 나서 저항 확인, 한 44,000달러 부근에서 저항 확인하고 푹 빠질 거야. 그런데 35,000달러에서 36,000달러 이 박스권 안에서 한번
와리가리 하다가 28,000달러대까지 한번 가긴 갈 거야. 언제? 4월에. 그리고 나서 반감기 거치면서 랠리. 뭐 이렇게 할 거고, 올해 안에 12만 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나는 비트코인이 도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올해 최대 15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전에 2만 8천 달러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 아주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되게 견고하게 자기의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이 사람은 연초에 4만 9천 달러 로컬탑을 찍고 조정을 빡세게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적중률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조금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연하게 반감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막연하게 반감기 전, 후 막 급등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는 벌어지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적은 없었고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있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지금 사실 다 인사이트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자의 어떤 투자 스탠스나 전략이 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건데 나한테 적절한 부분들, 내가 어느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 그런 점들을 조금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 목소리를 짚어보는 게 특정한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 관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저도 여러 분석가들 걸 가져와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고 스터디를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진짜 온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자주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알리가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한 네 가지 정도 반감기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러면서 네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반감기 이후의 조정. 그러니까 반감기를 거치면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0% 수준의 조정이 발생을 했고 반감기 직전에 랠리를 하고 30% 반감기를 지나면서 한 달 정도에 걸치면서 30% 조정.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직전에 랠리를 하고 마이너스 7% 정도 조정. 물론 이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쭉 랠리를 해버렸는데 2016년과 2020년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직전에 랠리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 범위가 뭐 4만 4천 달러가 될지 4만 8천 달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감기 직전에 프리헤빙 랠리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30%에서 10% 수준의 조정이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과거의 패턴을 고려를 한다라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 이후의 조정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반감기 이후 랠리.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를 거치면서 11,000% 랠리를 했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조정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랠리를 하면서 2850% 정도 랠리를 했었고 2020년 지난번 반감기 때는 역시 조정을 한 달 정도 겪고 그리고 나서 700% 정도 정확히는 699.74% 랠리를 벌였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조정을 받고 반감기 조정 이후에 급격한 랠리를 과거에는 벌였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반감기 이후의 강세 기간을 봤을 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의 강세가 365일 동안 이어지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518일 이어지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549일 정도 이어지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월, 5월, 11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2025년 4월 또는 2025년 10월 정도의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트코인 반감기, 이번 네 번째 반감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에 있어서 기준점으로 이 네 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뭔가 나의 전략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최근에 봤던 반감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담백하고 깔끔한 분석과 전망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놓고 따져봤을 때, 조금 기간을 봤을 때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2025년 4월에 신고가가 달성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 365일 딱 1년 뒤가 되는 거죠. 반감기 1년 뒤. 그리고 만약에 2025년 10월에 새로운 신고가 올타임 하이가 발생한다라면 그거는 반감기 이후 548일. 이런 것들 좀 계산에 깔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뭐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더 떨어지겠지, 더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이게 되게 답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지난번 약세장, 강세장과 약세장 한 사이클 이제 이상을 겪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건데 그런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알리가 얘기하는 이 네 가지 핵심 반감기 관련 고려사항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지 아마 좀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렉트캐피탈, 이건 우리가 한번 짚어봤었던 건데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반감기 때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단계가 있다. 반감기에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프리헤빙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프리헤빙 랠리를 벌여. 랠리 이후에 되돌림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축적의 기간이 또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지난번 반감기와 이번 반감기를 비교하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 차이는 있지만 거의 지금 비슷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금 프리헤빙 시즌에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나서 프리헤빙 랠리가 접어들면서 44,000달러가 될지 48,000달러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프리헤빙 랠리 이후에 반감기를 지나면서 조정을 받을 거야. 조정을 받고 약간 여기서 이제 축적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포물선형 랠리, 그렇게 신고가 달성이 벌어질 거야 라고 지금 이번 반감기와 저번 반감기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는 거 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렉트캐피탈이 재미있게 딱 설정을 하는 게 2단계 반감기 사전 랠리, 프리헤빙 지금 시즌에 들어와서 이제 랠리를 벌이는 시간이 2주 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뒤부터 프리헤빙 랠리를 겪고 그리고 나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조정을 딱 받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마이너스 7%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번에 뭐 마이너스 5%가 될지 35%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역사적인 패턴에 대입을 하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할 거라고 하는 건데 렉트캐피탈 얘기도 재밌어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 폭이 38%. 약간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 될 것 같고 되돌림 폭이 38% 수준이었는데 다시 축적되는데 축적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적어도 이제 축적 기간이 가고 8월, 9월 거치면서 본격적인 요 모양. 그러니까 8월, 9월까지는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을 지난번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 생각을 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랠리가 포물선형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재밌죠? 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들으면 뭔가 되게 뭔가 꼭 이렇게 반복이 100% 유사하거나 비슷하게 반복이 되진 않겠지만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뭔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내가 조금 대응을 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안겨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렉트캐피탈이 얘기한 거 그리고 알리가 얘기한 거는 한 번씩 조금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도 분명히 아주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